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러시아로 가봅니다. 모스크바의 오선근 리포터 연결합니다. 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선근입니다. 네, 자, 지난 7일에 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시각과 거의 비슷한 때예요. 러시아도 자국 위성 항법 시스템을 실은 소유주 로켓을 쏴 올렸는데요. 이번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러시아 현지는 어떤 반응들인가요? 예, 지난주 일요일이었던 7일, 위성 탑재를 명분으로 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웬만한 사안이 아니면 휴일이나 일요일에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던 러시아 외무부임에도 불구하고, 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즉각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면서,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대치 상황 고조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다면서 국제사회에 역행하는 이러한 무모한 행보가 북한 자신들에게 과연 어떤 이익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었습니다. 네.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이 전해졌던 지난 2월 첫 주인 3일과 4일 연 이틀간 외무부 성명을 통해 또한 그 다음 날에는 주 러시아 북한 대사를 불러 자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요구했었는데요. 이는 러시아도 위성 탑재를 명분으로 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자국의 위성을 실은 소유주 로켓을 발사했습니다만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라는 의무 사항이 있음을 돌려서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하지만 당시 즉각적으로 긴급 소집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북한 규탄 성명과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이 만장일치로 합의된 직후 비탈리 추르킨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행보를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경제적 붕괴나 완전한 국제적 고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표명하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 일본 그리고 서방 국가들과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주요 부품이 대부분 러시아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외무부에서 격한 반응이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미사일에 러시아산 부품이 사용되었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격하게 반응한 모습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엊그제 10일 러시아 외무부의 미하일 울리아노프 비확산 군비통제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관련 부품을 제공했다는 한국 정보당국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증거가 없다면 한국 당국의 발표 취소와 사과를 조언한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미 지난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 정보당국에 의해 관련 소식이 언급되면서 이미 러시아의 우주 로켓 분야의 책임자들은 반박을 했던 모습으로 당시 8일 러시아의 우주 로켓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드미트리 로거진 연방 부총리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는 로켓 기술 비확산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끄는 위원회가 북한의 어떠한 관련 기술 이전도 허가해 준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었고 러시아 연방 우주청 대변인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는 강한 부인을 했는데, 자 그런데요, 지금 러시아는 이 중국과 함께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러시아 당국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3차례 이상에 걸쳐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10일 공복 논평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 시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MD 시스템의 확장이라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 촉발과 한반도 문제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그동안 러시아가 주창해온 동북아의 포괄적 평화체제 구축만이 사태 해결의 필수 조건이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한 조금 전 전해드린 러시아 외무부 울리아노프 국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추가 대응과 동북아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러시아 외무부는 이미 지난 9일 모로글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박노벽 주 러시아 우리 대사를 자국 외무부로 불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그 사드 배치 협상 시작 결정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지금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다음 달 1일부터 휴전 돌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일단 시리아 사태 해법을 논의했던 주요 국가들은 앞으로 일주일 내로 시리아 휴전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중동 국가들 등 그 총 1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적 시리아 지원 그룹, 즉 ISSG는 그 현지 시간 11일 독일 뮌헨에서 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내 전국적인 적대 행위의 중단을 일주일 내에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그 이행 방법을 찾기로 합의한 것으로 러시아 현지 언론들도 전했습니다. 네. 당시 6시간 이상 계속되었던 이날 회의에서 일단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입장이나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이 테러 집단이 아닌 반군에 자행되고 있다는 입장에서는 아직 그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알 아사드 정권 퇴진이 시리아 사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서방의 착각이라며 가능한 빨리 아무 조건 없이 시리아 평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 ISSG 그룹 회의 하루 전인 지난 10일 3월 1일자로의 시리아 휴전 돌입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미국은 러시아의 이러한 제안이 시리아의 온건 반군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면서 즉각적인 휴전을 역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리아 평화회담 곧 재개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시리아 북부 고대 도시죠. 알레포에 대한 공습과 시리아 정부군의 봉쇄로 중단되었던 시리아 평화회담도 일단 오는 25일 재개될 예정으로 있었는데요. 일단 공영 타스 통신은 11일 겐나지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의 언급을 인용하여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종결을 위한 세부 협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하면서 알레포 공습과 봉쇄로 인해 중단되었던 시리아 평화 협상은 예정된 25일보다 더 빨리 재개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조금 전 전해드린 시리아 지원그룹 회의에 일주일 내 이행 방법, 해법 찾기의 합의도 조속한 평화회담 재개를 전망하게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시리아 평화회담은 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대표가 유엔 주재로 평화회담을 위해 모였었습니다만 그 다음 날인 2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이 알레포 지역 공습과 이후 봉쇄 작전으로 수십만의 이 지역 주민들이 큰 공공에 처한 상황으로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은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만 서방 측은 많은 희생자들이 민간인이라며 비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의 오선근 리포터였습니다.